여보, 백구 저러다가 병 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백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고개만 젓더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곤 했어요. 마치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들도 사람처럼 슬픔을 느끼겠지만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백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가끔씩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해 3월,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일주기였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성묘를 가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백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여보, 백구도 데려가는 게 어떨까? 제 아내 수경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 그래, 한번 데려가자. 아버지도 백구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성묘 당일 아침 백구한테 차에 타라고 하자 귀를 쫑긋 세웠어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안 보였을 텐데 그날따라 꼬리를 살짝 흔들며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백구가 나오네. 진영이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백구의 적극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아버지 산소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백구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산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어요. 가족들은 성묘 준비를 하고 백구는 자유롭게 풀어놨죠. 백구야, 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진영이가 백구를 보며 말하자 백구가 천천히 무덤 앞에 가더니 가만히 앉아 무덤을 바라보더라고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이고, 우리 백구,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했는데.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안타까워했어요. 그렇게 성묘 준비를 마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구가 무덤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뭐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백구는 앞발로 무덤의 흙을 격렬하게 파헤치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백구 그만해. 진영이가 뛰어가서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수경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백구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1년 동안 기력을 잃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백구야, 안 돼. 제가 백구를 끌어안고 말리려 했지만 백구는 제 팔을 빠져나가 다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필사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형, 이상해. 백구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진영이 말이 맞았어요. 평소 얌전하고 말 잘 듣던 백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국 저희는 백구를 차에 태우고 급히 성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차 안에서도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백구는 계속 이상했습니다.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백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필사적으로 무덤을 파던 모습, 차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던 모습.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다음 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어제 백구 행동 봤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이상해.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갑자기 돌아가시긴 했어. 맞아요. 전날까지도 괜찮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진영이가 물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지. 연세도 있으시고 자연스러운 임종이라고.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 연세도 많으셨고 큰 병 없이 편안하게 가신 것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갑작스럽긴 했어. 그래,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진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혹시 백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걔들이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잖아.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개들이 먼저 알아채는 것처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확인해 보고 싶어. 파묘를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형, 그럴 필요까진 있을까? 진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수상하긴 했지만 파묘까지 하는 건 너무 큰일 아닌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때를 다시 생각해봐. 1년 동안 풀 죽어 있다가 무덤에서 갑자기 그랬던 게 우연일까? 다른 게도 아니고 백구야. 백구가 얼마나 똑똑한데. 진영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럼 정말 파묘를 해야 한다는 거야? 백구가 계속 저러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우린 계속 이렇게 찝찝하게 살아갈 거라고. 차라리 한번 확인해 보자. 별일 없으면 다시 잘 묻어두면 되지. 진영이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자. 어쩌면 이게 아버지를 위한 일이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저희는 파묘를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파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산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3월 중순이었지만 산 위는 여전히 쌀쌀했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어요. 저와 아내 그리고 진영이가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장의업체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삽과 각종 도구들을 준비해두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파묘 신청하신 최민호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의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한 삽 파낼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뭔가 나올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무덤일까? 그런데 무덤을 판 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장의업체 직원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멈칫했어요. 이건 뭐지? 장의업체 직원들은 아버지 관 위치보다 조금 옆을 파더니 놀란 눈으로 뭔가를 계속 확인했어요. 뭐가 나왔나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유골함이. 여기 유골함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묻혀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매장이에요.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정말 백구가 옳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어 올렸어요. 유골함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작은 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함이었습니다. 앞면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네요. 박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미소? 저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2000년생이네요. 젊은 분이에요. 진영이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무덤 옆에? 직원이 유골함을 더 자세히 살펴봤지만 다른 정보는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보통은 화장 날짜나 화장장 정보도 적혀 있는데 이름만 있네요. 혹시 언제 묻힌 건지 알 수 있나요? 흙의 상태로 봐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저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최민호 씨죠?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유골함도 증거물로 임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박미소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럼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소, 누구일까? 23살이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아버지 무덤 옆에 묻힐 리는 없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고 정보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수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인과 관련해서 짐작되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지? 그저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를 간병해 주셨던 순이 누나. 순이 누나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신 분이에요. 아버지 간병에 최선을 다해주신 저희에겐 정말 고마운 분이자 가족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순이 누나에게 뭔가를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순이 누나? 잘 지내시죠? 아, 민호 씨.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이세요? 누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버님 관련해서요? 무슨 일인데요? 순이 누나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였어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 와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별로 급한 건 아니니까 편하실 때 오세요. 그럼 조만간 갈게요. 며칠 후 순이 누나가 저희 집 배를 눌렀어요. 민호 씨 저 왔어요. 제가 일어나서 마중 나가려는데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대문을 열고 순이 누나가 들어왔고 백구와 순이 누나는 눈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순이 누나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어머, 백구야. 잘 지냈니? 순이 누나가 반갑게 소리치며 손을 내밀었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순이 누나에게 달려가더니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순이 누나가 그렇게 좋아? 순이 누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우리 백구가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사장님 돌봐드릴 때 항상 옆에서 도와줬어요. 아이고, 여전히 잘생겼네, 우리 백구.
들어오세요. 저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순이 누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영이와 아내와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남이라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놀라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백구가 아버지 산소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묘를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순이 누나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밝던 표정이 사라지고 뭔가 긴장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파묘요? 네, 백구가 자꾸 무덤을 파려고 해서 이상해서 확인해 봤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서 유골함이 나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이 누나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누나,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하지만 순이 누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네. 순이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누나,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제가 순이 누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순이 누나는 계속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안 돼요. 저는 죄인이에요. 누나, 침착하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던 진영이와 수경이도 놀란 표정으로 순이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이 누나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거, 제가 묻은 거예요. 뭐라고요? 누나가요? 네, 제가. 순이 누나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왜, 왜 그런 일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누나가 아기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걸 알아요. 괜찮으니까 진정하시고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순이 누나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들려주신 이야기는 저희는 전혀 몰랐던 아버지와 순이 누나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순이 누나가 들려준 이야기에 저희 가족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순이 누나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이 누나에게는 박미소라는 23살 딸이 있었습니다. 미소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수차례 수술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7살 때 첫 수술, 12살 때 두 번째 수술, 고등학교 2학년 때 세 번째 수술. 미소의 어린 시절은 거의 병원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누나의 남편은 미소가 1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순이 누나는 혼자서 아픈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보험금과 집까지 팔아가며 미소의 병원비를 댔어요. 그럼에도 병원비가 부족해서 간병일, 청소일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미소는 참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공부라도 잘해야지. 그렇게 미소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의사가 되면 엄마는 이제 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미소가 쓰러진 겁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즉시 대형 수술이 필요하지만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5천만 원.
순이 누나는 망설일 시간도 없었어요. 돈이 없어도 일단 수술부터 받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저희 딸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비 선납을 요구했어요. 이미 밀린 병원비까지 합쳐서 총 7천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순이 누나는 그 길로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이자가 상당했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것을 담보로 잡히고 손에 피가 나도록 도장을 찍었어요. 수술은 18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순이 누나는 그 시간 동안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딸만은 살려달라고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이 누나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딸의 목숨은 건졌지만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순이 누나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달 병원비는 300만 원씩 나갔고 사채 이자도 매달 250만 원씩 갚아야 했어요.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새벽 청소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간병일,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그래도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됐고, 그때 소개받은 게 저희 아버지 간병일이었어요. 24시간 간병이고 아버지가 여유가 있으셔서 조건이 괜찮았거든요.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순이 누나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첫날 순이 누나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버지는 순이 누나의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편하게 일하세요. 우리 집 일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순이 누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지.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왜 이러는지. 울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힘들면 울어야죠. 그날부터 아버지는 순이 누나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같이 드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순이 누나는 말했어요. 그런 말들이 그때 자신한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그 말들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이미 자살했을 거라고. 그래서 순이 누나는 저희 아버지 간병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밤에 잠을 못 이루실 때면 순이 누나는 새벽까지 아버지 곁에 앉아 계셨어요. 등을 천천히 마사지해 드리면서 편히 주무세요 하고 속삭여 드렸죠. 아버지가 입맛이 없어 하실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죽을 끓여오곤 하셨어요. 아버지 목욕도 순이 누나가 직접 도와드렸어요. 혼자서는 위험하시니까 매번 꼼꼼하게 챙겨드렸죠. 물 온도는 어떠세요? 너무 뜨겁지 않죠? 등 씻어드릴게요. 정말 친딸이 해드리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세심하게 돌봐드렸어요. 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면 등을 토닥토닥 해드리고 목이 마르시다고 하면 벌꿀차를 정성스럽게 타드리고 다리가 저리시다고 하면 1시간씩 무릎을 주물러 드렸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도 정말 감탄했어요. 형, 순이 누나가 우리보다 더 잘 돌봐드리는 것 같아. 정말 친딸도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든든하고 고마워. 아버지도 그런 순이 누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순이 누나를 많이 아꼈죠.
간병인을 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순이 누나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매일 저녁 7시에 1시간 정도만 나갔다 와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요? 제, 제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때 아버지는 순이 누나의 모든 사정을 알게 되셨어요. 딸이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고 매일 저녁 면회를 간다는 것을요. 그럼 가셔야죠. 당연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빨리 다녀올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순이 누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사채까지 쓰면서 병원비를 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힘드시죠? 아버지의 조용한 말에 순이 누나는 다시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순이 누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가요? 병원비 보태세요.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안 돼요, 사장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순이 누나가 손을 내저었지만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거절하시면 제가 섭섭해요. 하지만 딸이 아픈데 엄마가 마음이 편할 리 없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저한테 간병도 잘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달 순이 누나에게 200만 원씩 건네주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떠날 몸, 이 많은 돈 가지고 있어서 뭐합니까? 아버지는 여러 부동산을 갖고 계셨거든요. 매달 임대료 수입도 있고 은행에 예금도 넉넉히 있으신 상황이어서 순이 누나를 도와주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명의 간병인을 만났어요. 하지만 순이 씨만큼 첫 만남부터 마음이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같이 편했어요. 이것도 운명이라면 운명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니. 그래서 돕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성에 거절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이 누나는 울컥했다고 해요. 진짜 가족도 이렇게 해주지 않을 텐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순이 누나는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됐어요. 순이 누나는 밤낮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 간병했고 아버지는 순이 누나의 인생과 미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미소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엄마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런 딸을 두셨으니 참 자랑스럽겠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자기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다고. 꼭 깨어날 거예요. 순이 누나가 아버지께 미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사장님, 저희 딸 사진이에요. 학사모를 쓰고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정말 예쁘네요. 순이 씨 닮았어요. 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 딸 같기도 하네요. 네. 순이 씨 딸이라고 하니 저한테도 소중한 느낌입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직접 미소를 보러 병원에 가기도 하셨어요. 미소야, 할아버지야. 의식이 없는 미소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이마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미소, 빨리 깨어나야 해.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순이 누나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다고 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고요. 지옥 같았던 제 인생에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다고요. 그러던 그의 겨울, 미소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을 때였어요. 순이 누나는 매일 병원과 저희 집을 오가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평소보다 조용히 계시더니 순이 누나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순이 씨, 잠깐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사장님. 순이 누나가 아버지 옆에 앉으시자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순이 씨, 사실 말이에요.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순이 누나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제 몸을 제일 잘 아는데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있었어요. 순이 누나는 눈물이 글썽해지셨어요. 아버지는 순이 누나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말이에요. 순이 씨도 그렇고 미소도 그렇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 옆이 모시고 싶어요. 저희는 가족이니까요. 아버지는 아셨던 거예요. 미소가 오래 살지 못할 거고 순이 누나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자기가 떠나면 미소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를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이 씨,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민호와 진영이도 순이 씨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없어도 저희 아들들이 순이 씨를 잘 챙겨드릴 거예요. 사장님, 저는 정말 순이 누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하셨어요. 울지 마세요. 제가 감히 그런 곳에 감이라는 말씀 마세요.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순이 씨 덕분에 제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행복해요.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미소 때문에도 제 마음이 따뜻해요. 제가 못다 키워본 딸을 가진 기분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순이 씨와 미소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바람이에요. 사장님, 그러니까 약속해 주세요.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힘들 때는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다시 우리 함께 해요. 그날 밤 순이 누나는 정말 오랫동안 우셨다고 해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말씀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녁을 잘 드시고 순이 누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순이 씨, 고생 많았어요. 푹 쉬세요. 네, 사장님도 편히 주무세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순이 누나가 아버지를 깨우러 갔을 때 이미 깊게 잠드신 것처럼 조용히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순이 누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사장님, 사장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 모든 과정이 꿈 같았다고 해요. 장례식에서 순이 누나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못 돌봐드렸어요. 순이 누나는 자책했어요. 만약 자신이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뭔가 이상한 징조를 미리 알아챘다면.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순이 누나를 위로했어요. 누나가 아버지를 가장 잘 돌봐줬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도 누나 만나서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안타까워하세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순이 누나는 혼자가 됐어요. 아버지 간병일도 끝나고 수입도 없어지고 미소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고 그때 순이 누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던 분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하고 딸은 깨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한 달 후 미소가 세상을 떠났어요. 미소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순이 누나는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미소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도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0만 원 정도였어요. 장례식장에 문의해 보니 가장 작은 빈소라도 300만 원은 들어간다고 했어요. 관가, 수의가, 화장비까지 합치면 500만 원은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순이 누나는 가장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기로 했어요. 빈소도 없이 화장장에서 바로 화장하는 것으로요. 미소야,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화장장에서 미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순이 누나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직원이 물어봤어요. 유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봉안당에 모시시겠어요? 봉안당이 얼마나 해요? 가장 저렴한 곳도 300만 원 정도 하고 보통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예요. 순이 누나는 절망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집에 둬도 될까요? 물론 가능하시죠. 집으로 돌아와서 순이 누나는 미소의 유골함을 안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지만 집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집 월세도 밀렸어요. 집마저 나가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무리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같은 가족도 아니고 저희한테 연락하기에도 염치 없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대안이 없었어요. 미소 유골함을 들고 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죠. 결국 순이 누나는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날 밤 순이 누나는 미소의 유골함을 안고 산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손전등 하나만 들고 올라갔어요. 아버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순이 누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미소가 갈 곳이 없어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미소라도 여기서 편안히 쉬어도 될까요? 그렇게 순이 누나는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팠어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묶고 다시 흙을 덮었어요. 미소야, 엄마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꼭 다시 찾으러 올게. 꼭 좋은 곳에 옮겨줄게.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미소는 아버지 옆에 묻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순이 누나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영이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수경이는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이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순이 누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무리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가족분들 몰래 그런 일을 한 게. 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수경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진영이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혼자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때 백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순이 누나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순이 누나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백구야. 백구는 순이 누나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누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민호 씨. 미소도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순이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진영이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까 아버지 묘 옆에 미소를 둬요. 그럼 미소도 외롭지도 않을 거고 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예요. 그 말에 순이 누나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모두 울었어요. 그 감동적인 순간에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소를 아버지 곁에 안치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순이 누나는 일찍부터 오셨어요.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미소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순이 누나가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백구도 그날 아침부터 달랐어요. 평소보다 차분하고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이 누나는 한참을 아버지 무덤을 바라보셨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순이 누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도 무덤 앞에 서서 묵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순이 누나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미소의 무덤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순이 누나는 작은 삽을 들고 계셨고 저희도 각자 도구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돌아가면서 땅을 팠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적당한 깊이의 구덩이가 완성됐어요. 순이 누나가 유골함을 아버지 무덤 쪽으로 향하게 하며 말씀하셨어요. 미소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드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구덩이에 안치했습니다. 순이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흙을 다 덮고 나서 저희는 주변을 정리했어요. 아버지 무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봉분도 조금 다듬었습니다. 순이 누나는 새로 만든 미소의 자리에 가져온 국화꽃을 한 송이 올려놓으셨어요. 미소야, 엄마가 자주 올게.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마지막으로 저희는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 누나는 계속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누나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백구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안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구야, 이제 마음 편하지? 제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백구는 제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 누나가 돌아가신 후 저희는 모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진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저는 아직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이 누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까? 사채빚도 있으시고 간병일도 끝났는데 빚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더라? 진영이가 물었어요. 매달 200만 원은 갚아야 한다는데 200만 원? 수경이가 깜짝 놀랐어요. 형, 우리가 뭔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진영이가 말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민을 좀 해보자.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주 보시던 불경 책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일기도 쓰셨구나.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바로 진영이와 아내를 불렀어요.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어요.
일기의 내용은 순이 누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소에 대한 이야기. 모두 순이 누나가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순이 누나를 가족처럼 아꼈고 고마워했습니다. 저희는 그 일기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저희가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일기에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떠나면 순희 씨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다. 내 재산이라도 넘겨준다면 좋으련만 그건 내 자식들에게 미안한 일이라 말할 수가 없다. 고민이 많은 밤이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 이거 진영이가 말했어요. 그래, 잘 됐어.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아버지 뜻을 따라야지. 저는 바로 순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일기장을 찾았는데 누나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1시간 후 순이 누나가 오셨어요. 일기장을 보시더니 한참을 우셨습니다. 누나, 저희도 결정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을게요. 아버지가 순이 누나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는 순이 누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재산 일부분을 누나가 받으셔야 해요.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순이 누나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재산까지. 누나, 이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아버지 유언이에요, 이거. 진영이가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순이 누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안 돼요.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누나 거절하시면 오히려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거예요. 누나는 정말 저희보다도 아버지를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 누나 때문에 저희도 든든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누나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런 누나가 이렇게 힘든데 저희가 도와야죠. 그러니까 꼭 받으세요. 결국 순이 누나는 저희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겨받기로 하셨어요. 물론 재산의 일부였지만 순이 누나가 앞으로 숨통이 트일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나, 그렇게 고마우면 열심히 사셔서 저희한테 다 돌려주세요. 순이 누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며 고마워하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후련해.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순이 누나는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으신 후 사채 빚도 모두 갚으시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순이 누나의 표정이었어요. 이제서야 편안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순이 누나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백구는 순이 누나가 오실 때마다 정말 좋아했어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달려나가서 인사를 했죠. 백구야, 누나 왔어. 어머, 우리 백구. 누나 보고 싶었어? 백구와 순이 누나는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정말 아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끼리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수경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뭔데? 순이 누나 말이야. 혼자 사시잖아. 그렇지. 그리고 백구도. 우리가 다들 바쁘니까 낮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수경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순이 누나와 백구가 함께 지내면 어떨까 싶어서.
진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순이 누나도 혼자 계시고 백구도 외로워하고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수경이의 제안을 들으며 깊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순이 누나가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되기도 했고, 백구가 낮에 혼자 있는 것도 안쓰러웠어요. 생각해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네. 순이 누나도 백구를 정말 좋아하시고, 맞아, 형. 진영이도 동의했어요. 한번 순이 누나 의견을 물어볼까? 며칠 후, 순이 누나가 다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누나, 혹시 백구와 함께 지내실 생각 없으세요? 네, 백구요? 순이 누나가 깜짝 놀라셨어요. 저희가 워낙 바빠서 백구가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누나도 혼자 계시고, 백구도 누나를 정말 좋아하고, 누나도 외롭지 않으실 테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이 누나는 백구를 바라보셨어요. 백구는 마치 대화 내용을 알아듣는 것처럼 순이 누나 곁에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백구야, 누나랑 같이 살래? 순이 누나가 백구에게 물어보셨어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순이 누나의 손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그럼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봐요. 백구가 좋다고 하네요. 네, 좋아요. 저도 백구와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백구는 순이 누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백구가 떠나는 날 저희는 모두 아쉬웠지만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백구야, 순이 누나 잘 모셔드려. 제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작게 짖었어요. 알겠다는 듯이요. 자주 보러 올게, 백구야. 진영이도 백구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호 씨, 진영 씨, 수경 씨,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네요. 그날 이후 순이 누나와 백구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순이 누나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 백구야. 산책 가자. 순이 누나가 말씀하시면 백구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갔어요. 백구가 정말 건강해졌네요. 제가 말했어요. 백구의 털도 윤기가 흐르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저도 백구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순이 누나도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백구가 반겨주고 저녁에도 함께 있어주고 정말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산책도 매일 하게 되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백구야, 순이 언니가 좋아? 수경이가 백구에게 물어봤어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순이 누나를 바라봤어요. 정말 순이 누나를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주기가 다가왔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순이 누나는 이제 완전히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셨고, 백구는 순이 누나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주기 성묘 전날 밤, 저희는 모두 순이 누나 집에 모였어요. 내일 아버지 이주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다니.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그러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순이 누나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백구는 순이 누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백구야, 내일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순이 누나가 백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아직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모두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순이 누나와 백구,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였어요. 3월의 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곳곳에 봄꽃들이 피어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네요. 수경이가 말했어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덤 주변에 작은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심어 놓은 것처럼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이 꽃들은 언제? 진영이도 신기해했어요. 작년에는 이런 꽃들이 없었는데 자연적으로 피어난 것 같네요. 순이 누나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쁘네요. 마치 사장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무덤 앞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제가 무덤에 대고 말했어요.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장님,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순이 누나도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미소야, 엄마도 이제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지?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덤 주위를 천천히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안해하거나 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온하게 걸어 다니는 거였어요. 백구가 인사하는 것 같네. 진영이가 말했어요. 백구는 무덤을 한 바퀴 돌더니 저희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앉아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모습이었어요. 사장님, 백구가 인사드려요. 순이 누나가 말씀하셨어요. 백구야, 할아버지한테 잘 지낸다고 말씀드려. 백구는 한 번 더 짧게 짖었어요. 정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무덤 위의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희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야겠네요. 아버지, 미소야, 저희 갈게요. 또 올게요. 백구도 마지막으로 무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모두 마음이 따뜻했어요. 정말 좋은 성묘였네요. 순이 누나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저희도요. 백구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2년 전 백구가 무덤을 파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일어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순이 누나와 미소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백구가 있었고요. 정말 영리하고 따뜻한 녀석이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